거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서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잘 사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정국 시장님과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쌍용양행 민간사업자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로 선정된 이후로 특수 목적법인 설립과 해산, 여러 번의 MOU 체결과 무산이 이어지다가 새로운 민간업자인 문경 1957 컨소시엄과 실시 협상을 한다고 했던 것이 올해 6월입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의 궤도에 올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투자 사업과 더불어 31만 6,823평방미터라는 더 넓은 부지는 다양하게 개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최초 사업 계획서만 봐도 그린 팩토리아, 웅크라 팩토리아, 리프레시 팩토리아, 유니티 팩토리아라는 4개의 사업군 안에 12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진 부진한 수소연료 전지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민간 협력 투자는 차치하더라도 그 외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의 민간사업자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도시재생법을 근거한 활성화 계획 절차대로 이행하여 기반 조성비를 지원하고 사업 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문경 1957 컨소시엄과 계약 협상 중 설계 및 사업 시행 방식에 있어서 적용 법령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국토부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로 최종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협상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1차 사업은 준공하여 운영 중이지만 2차 사업은 금년 수소법 개정에 따라 허가 방식이 신청에서 입찰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기존 전력 생산량이 많아 입찰 시장에서 점수 획득이 어렵고 민간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한전 산하 공기업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대부분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가스 공급 업체인 영남 에너지 서비스와 함께 대체 민간 사업자 입찰 참여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가드닝 요가, 공예, 어반 스케치, 마을 해설사,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협의체를 재정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재생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용양의 민간 사업자 협상 추진 현황 및 향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 관광, 농업 여러 분야에 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쌍용양행은 어떻게 보면은
구도심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고 쌍용양이 발전하게 되면은 시내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모든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엔 동의하시죠? 네네. 예. 자, 저희들한테는 아주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이 동지역으로 봐서는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테라로사 문경 1957 컨소시엄에 테라로사가 들어온다고 저희 의원님도 방문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막 곧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적용 법령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데 어떤 법령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셔요? 네, 사업 시행 방식에 있어서 예. 당초 공모 시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 공모 내용에는 민간 투자 사업법에 따른 그 집행을 그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그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최종 질의는 지금 국토부하고 그 행안부에 지금 컨설팅을 올려놓은 상태로 최종 예, 그 보니까 뭐 결과를 답변 기다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저들이 뭐 적법하지 않게 그거를 시행을 했다는 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유기 이런 게 아닌가요? 아니 그건 한 네. 그 시행 방식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협상 대상 뭐 MOU를 체결하고 막 될 것 같이 희망을 보여주고 정말 뭐 저희들은 희망에 부풀었고 그런데 보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또 저희들이 뭐 MOU를 맺은 데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저들 그 전부터 지금 현재 말고 8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답답하지만 시민들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쌍용 시멘트 공장이 제대로 어떤 하나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게 뭐 미술 공간이 들어온다. 뭐 저희 제주도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파노라마가 있는 그러한 미술 공간이 맞겠다 해가지고 또 추진하다가 안 되고 그래 저희들 실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은 이 집중은 물론 세제도 있고 가운도 있겠지만은 이 도심지 집중은 쌍용입니다. 쌍용이 활성화돼야지 이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이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뭐 1957 이렇게 안 했습니까? 뭔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요.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은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문경 세제에다가 뭐 1,170억 들여가지고 그거 뭐 전망대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돈 쌍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 더 시급한 문제예요. 하나의 산증석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벼랑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러한 돈이 여기에 집중돼야지 시내 살건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죽은 도시가 사는 방법은 심폐소생술은 쌍용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늘 다들 모였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이것도 저들 뭐 8대 때 정말 희망의 어떤 뭐 부풀어 오른 그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서부 발전이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는 영남 에너지 지역 회사와 또 뭐 삼천리와의 뭐 협의 중이 되려는데 거기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대만 좋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도 맨 쌍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발빠르게 일단 뭐 여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저희 쌍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별도로 그 전체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들이 용역을 몇 번 해가지고 이게 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 시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렇고 용역은 다 했어요.
그러면 안 맞으면은 뭔가 이렇게 돌파구 찾을 때까지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데 딱 입맛에 맞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짜 뭐 추진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이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정말 구도심에 있어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일단 이것도 예산부터 세야 됩니다. 용역 예산부터.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기동 철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구 쌍용량의 고업인 쌍용 CNA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신기동 923-4번지 일원의 철도 부지가 뚜렷한 사용 목적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내 철도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 아주 오래됐고 주변 관리가 되지 않아 신기동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기보다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여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 조성으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동의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신기동 철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동 철도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일자리 경제가에서 쌍용 CN 이 명의 신기동 923-4번지 및 17필지 전체에 대해서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쌍용량의 외부의 철도 용지가 7필지, 내부의 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쌍용량의 외부의 철도 용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특별한 활용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쌍용량의 외부 신기동 923-4 외 6필지의 철도용지 활용 여부에 따른 질의 결과 철도 보호지구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철거는 어렵지만 주변의 공원이나 체육시설 설치 정도 행위는 신고 후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점촌 4동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유유부지 활용 사업에 공모하거나 철도 용지로서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동 철도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보충 질문보다는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네. 건의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철도청의 어떤 지금 폐선이 안 됐죠, 이게요. 네, 아직 배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문경선이 폐선 안 됐지. 이거는 쌍용량의 개인 철로선이었거든요. 주평역까지 가는. 이것도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선입니까?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한 아니, 요 자료에 보면은 네, 요거는 문경선이에요. 예. 그 옆에 이제 주평으로 가서 들어오고 하는 라인이거든요. 네. 이제 쌍용 시멘트 출하하면서. 네. 그런데 이걸 철도청에다 컨펌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돈으로 쌍용양에서 산 건데 이걸 그럼 사고 파는 것도 철도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네. 저는 폐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사실 그 집행부에 수사돼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니까 나중에 문제고 이 주변 환경부터 부지 정리를 좀 연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주민들한테 여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뭐 대형 화물 주차장, 뭐 하원 조성 내지는 그냥 시민 광장 이런 쪽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빠른 고령화로 그 어느 때보다 청년 농업인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육성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인 농정과나 기술지원과로 매년 업무 계획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2024년 청년 농업인 육성 예산을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 5개소에 7천만 원, 자립기반 구축 지원 1개소에 7천만 원이 전부이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2차 추경에서 많이 증액되어 10여 개이지만 대부분 국도비이며 자체 재원은 2억에 불과하며 업무 계획에 대한 실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오미자나 가몽, 사과의 고급화 및 스마트팜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재배 면적을 늘리거나 영농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업의 고급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마케팅 실전 기회 및 농식품 산업 트렌드 파악을 위한 청년 농업인 박람회 참가, 전문 기술 습득 및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대학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 사업에도 예산을 2배 정액 편성하여 생산 기반 시설,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브랜드 개발 등 사업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제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창농 기반 구축 청년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문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경시는 어느 누가 해도 누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농업도시지 않습니까? 네. 농민이 잘 살아야 문경시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어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나 어느 서류에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젊은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과 정책은
기존의 도비 10이 나오는 전국 200여 개의 지방자치제 하고 있는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성세대들이 아니면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청년 노무비를 위하는 정책과 제도고 혜택일까요? 저는 2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말로만 청년 농업이지 말장난치는 겁니다. 할 때마다 만들겠다고 하겠다고. 혹시 청년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정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을 상대로 해갖고 한번 간담회나 어떤 만남의 자리를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 게 그 청년 농업인을 만나봐라. 고충이 뭔가, 필요한 게 뭔가. 그 사람을 그 젊은 청년 농업인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거의 안 했어요. 자, 여기 나온 정책 답변서에 보면은 청년 농업이 대학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건 좋아요. 교육 가지는 거. 과연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이 우선일까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문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는 것은 문경으로 청년 유입을 바라는 게 아니고 현재 문경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한번 기성세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우리 청년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줬는지, 뭘 해주려고 노력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요. 말로만. 오늘 또 지나가고 나면 몰라요. 내후년대로면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 있는 지도자잖아요. 기성세대들이잖아요. 문경은 농업도시잖아요. 그럼 그 청년 농업인들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줬다는 이런 정책을 문경시에서 했다는 그래도 그분들 그 청년들한테 만나면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권이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의원님 지적해 주신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농업 부분에 지금 전체 분야 예산이 한 12% 정도 되지만 청년과 관련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미약하게 지원된 부분은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금 현재 농촌에 이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서류보다는 보다는 실행에 옮기도록 제가 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있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본 예산에 그대로 청년 농업인에게 그대로 문경시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우리 김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뒤에 농정과장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한두 개 단위 올라갈 수 있게끔 머리 맞대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직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돌발 병해충 관련 대책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로 인한 돌발 병해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패턴이 변동함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작물과 식물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의 피해는
농업과 산림자원에 큰 위협을 가하며 이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갉아먹어 생육을 방해하고 심각할 경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벌레의 확산 정도와 피해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피해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각 지역의 피해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 방지와 자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돌발 병해충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화렵수의 주요 가해 원인인 미국 흰불나방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미국 흰불나방 유충 한 마리는 100에서 150cm의 잎을 습식하여 생활권 주변 가로수, 적용수, 정원수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은 일화기인 5월 하순에 부화하여 7월 중하순까지, 이화기인 8월 상순 부화하여 10월 상순까지 큰 피해를 가한 후 지피물, 수피에서 번데기로 활동합니다. 1화기보다는 2화기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1화기의 주요 피해 구역인 가로수, 영광체육공원과 영신수, 모전천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고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피해가 심한 영순, 산양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흰불나방은 기존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방제 효과가 저조하였으나 금년 효과가 극대화된 약제를 발굴하였고 향후 방제에 적극 활용하여 방제의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활동하는 번데기를 채취하여 밀도를 감소시키는 물리적 방제를 병행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았던 가로수에 대하여는 상반기 수간 조사를 통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과, 오미자 등 농작물은 농가 정기적 방제로 조경 수목에 비해 피해가 미비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부서 간 공동 방제를 통하여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돌발 병해충 관련 대책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미국 네. 흰불나방 심각성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먼저 그 의원님께서 최초에 그 발생 확산될 때 뭐 저희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방제도 실시라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 고온 다습한 날씨 영향으로 점차 확산이 많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후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그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부서와 그 협력을 해서 최대한 그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 이어서 미국 흰불나방이 번질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1학기 5월 하순부터 7월 중하순까지 약제 살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1학기 때? 1학기 때도 일부 그 약제 살포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여름철을 다가오다 보니까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점차 확산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확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하기에도 일부 지역에는 그 방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월동기에 번데기를 채취하여 밀도를 감소시킨다. 이게 가능합니까? 번데기를 채취하여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이 내용 답변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서면에 있듯이 밀도를 감소시키는 그 번데기를 채취를 해서 지금 물리적 방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이라도 사실적으로 드론이나 그죠?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번져서 답사리, 빗자루면 답사리, 콩, 뽕나무 다시 벚꽃나무가 지금 없어요. 다 갉아먹고 다시 꽃이 폈는데 다시 갉아먹어서 지금 다시 벚꽃나무 잎이 지금 가을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이런 관계로 봐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재 살포를 하고 또 유충을 번데기를 잡는다 그래도 다시 한번 약재를 살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저희 지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가로수 관계가 도시가에서 읍면동이 전에는 가로수 식재가 도시가였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산림가로 다 넘었다 그죠? 네, 이관됐습니다. 예, 이관됐죠. 그래서 더욱더 관리가 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존돌이 소나무가 있었어요. 천연기념물이. 네. 그죠? 그래서 그 소나무가 죽어서 부재가 됐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 소나무가 지금 산림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문경시에는 지금 농암 하산리 반송, 그 다음에 대아리 소나무, 그 다음에 대아리 탱자나무, 천연기물 3개가 있고 14개 읍면동에는 보호소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방제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네. 산림녹지과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 점촌 1삼동리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도시 관광 문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형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경 세제 도립공원 공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세제 도립공원 주차장은 2021년 약 3억 6천만 원, 2022년 3억 4,900만 원, 23년 3억 2,500만 원의 주차요금 징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주차장 유료 운영 시 적지 않은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납 요금 체계로 인해 입차 차량의 줄이 길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무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째는 출차 시 후불제로 요금을 수납한다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도 교통체증 발생을 줄이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주차요금 납부액의 50 내지는 100% 정도를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성수기 외에는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3사 주차장 사용을 위한 주차장 앱을 만들어 앞서가는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세제 입구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상가들을 둘러보는 재미와 상품을 구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 문경 세제는 앞으로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 의견들에 대한 시장님의
기원회를 여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세제 도립공원 공영 주차장 유료화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세제의 평일 및 비수기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불법 주차 해소를 목적으로 금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주차 요금을 무료화하여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입출차 시 교통 체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 후불제 징수는 2019년도에 문경 세제에서 시행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시설과 민원 등의 문제로 수개월 후 다시 선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후불제 징수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 요금을 관광객에게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과 주차장 앱을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무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세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주차 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세제 도립공원 공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농업국 마지막 보충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경 세제 도립공원 공용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보면은 지금 후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아마 조금 시행을 했었나 봐요. 네네. 네. 그런데 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입차하면은 그때에 돈을 받는 그런 징수 제도를 시작을 했고, 질문 드릴 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1월 22일부터 지금 주차 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그 1주차장 그 공사가 지금 완료가 돼서 지금 그 준공식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그 주차장 그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수익금을 그 의원님께서 그 적시해 주셨듯이 약 한 뭐 1, 2주차장 징수에 평균 약 그 한 3억 5천 정도 나는데 인력 부분이 한 7명 정도가 지금 거기 주차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지 부분도 있고 관광 그 주차 편의 그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특히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따로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답변하실 때는 보통 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할지 그거에 대한 것도 네.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기다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 주셨으면 네, 해서. 그럼 그런 부분은 뭐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와 한번 다 상의를 해서 직접 제가 그 네, 전화로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좀 빠른 시일에 네네.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가 총 1, 2, 3, 4 주차장까지 해서 2,004대를 댈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23년도에 보면은 23만 3,828대를 주차했다 했고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버스가 4,000원이고 보통 승용차는 2,000원이고 소형차가 1,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2,5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23만 3천 대에 대한 금액이 5억 8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익금이 잘못된 거 아닌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 네, 제가 19년부터 지금 2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대부분 이제 3억 원대고 저조했을 때가 2억 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수익 금액을 네,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네, 따로 보고를 확인해 드리도록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문경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는 어떨지 해서 그것도 질문 드렸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뭐 확실한 답안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충분히 한번 그 협의를 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근무자가 7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7명이 근무했을 때 1억 5천 정도의 이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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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가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특히 우리 문경 세제는 사계절이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아옵니다. 네. 그 다른 타 지역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안 받는다고 뭐 관광객이 줄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 요금을 받지 왜 안 받느냐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저도 익히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축제할 때가 이제 입차할 때나 출차할 때 그 많은 차량 때문에 혼잡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 찻사발 축제 때 그 들어가는 입차의 시에 선을 하나 변경해서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혼란은 겪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뭐 정체는 됐습니다. 정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경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고 즐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간의 민원은 생기더라도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받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한번 검토를 하고 네.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계영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감 마성 농아미 지역구인 황재영 의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읍 전선 지중화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읍의 전선 지중화와 도시계획도로 조기공사는 현재와 미래의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문경 세제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에 따른 시가지 정비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하늘길은 문경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경읍 시가지의 전선 지중화와 도로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경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문경 KTX 개통은 문경읍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 개통으로 인해 문경읍은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가지 정비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관광객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선된 도로망과 지중화된 전선은 KTX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문경읍의 접근성과 상업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코 문경읍의 전선 지중화와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공사는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시가지의 효율적 정비는 문경세제 케이블카와 하늘길 프로젝트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KTX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문경읍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황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읍 전선 지중화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공사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중부 내륙선 이천에서 문경 KTX 개통과 관련하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1월경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편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읍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강조하여 2025년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20%, 지자체 30%, 한전통신사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천 2동 4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고상범 의원이 5분 자료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기후위기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애플 등 세계적 기업들이 RE100개에 가입하였고 국내 대기업들도 이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50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RPS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은 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증서인 REC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전력 판매 및 REC 판매로 수입을 낼 수 있어 우리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평균 태양광 발전 개수는 올해 8월 13일 기준하여 1144개소이고 2023년 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15만 8,458메가와트입니다. 문경은 태양광 발전소 896개소, 태양광 발전량 13만 7,117메가와트로 경상북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문경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농가 소득 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휴경지가 늘어나는 현황을 고려하면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주민이 소유한 농지에 한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을 대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로 2018년 3월 30일 시행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3년 이상 우리 시 거주 및 소유한 자와 2천 이내의 가족이 하나여 200kW까지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 특히 해당 태양광 설치와 연접한 토지 소유자의 갈등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해당 완화 조항은 2019년 1월 1일에 삭제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지자체 중 4개 지자체 영주, 예천, 봉화, 의성에서만 이와 유사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이객결의 규정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원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의원 발의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문경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계속 규제를 해야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객결의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에서 그거 지금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에 대한 이격 거리에 대해서 이제 전국 지자체를 통일시킬 것 같은 이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언제쯤 법안이 뭐 통과된다고 얘기는 된 건 있습니까?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되면요? 그러면 저희들이 맨 현재 규제대로 조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여기서 답변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한 거리가 각각 지자체마다 뭐 300m 되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이 500m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줄었다 늘어났다 한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번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당초에 취지와는 달리 19년도에 1월달에 그 조례안 개정한 이유는 주민의 어떤 민원이 주민들 간의 반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고 지금하고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도 많이 틀려졌고 내지는 민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 전자파 그다음에 눈부심 이런 거였다고 했는데 사실하고 다른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안이 마련되면은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법률이 폐기되거나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정서를 고려해서 본회의 때 우리 고상범 의원이 햇살 농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농업 부분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격 거래에 대해서 집행부 주도하에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서 우리 세계적인 유통회사 아마존이 우리 국내에 한 8조 원 가량 투자하려 해도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그 기업이 알이 100기업인데요.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진출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 국내 내지는 또 우리 문경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오해가 있고 또 인식이 부족한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가 안 됐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또 가이드 정부 지침에 재생에너지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완화했을 경우 각종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문경시는 한 개도 해당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다음은 구 영강교와 구 영순교 시설 보강 및 경강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소방서 119 구급센터와 산양면 방곡 상거리를 잇는 영강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강교는 양복 2차로와 차량 위주 다리이며 인도는 매우 좁은 폭의 흰색 실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사람이 통하기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들은 도보나 자전거로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리가 오래된 탓에 미관상으로 아주 좋지 않은데 안정성을 좀 더 보강하고 도색, 조명 등 외부 공간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개방한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기존의 통행로를 잘 정비한다면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영강교 경관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 서방서와 산양면 방곡 상거리를 잇는 영강교는 1986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이정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고 바로 옆에 위치한 구 영강교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사람 또는 이륜차 정도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보도 및 자전거, 이륜차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구 영강교는 40년 넘게 노후되어 미관 및 안정상 좋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며 현재 노후된 교량을 보수 보강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조속히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도보 및 이륜차 통행으로 쓰이고 있는 구 영강교의 교량 시설물 보수 보강을 통하여 노후된 교량의 미관 및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내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영강교 근간 정비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있는 영강교는 한 40년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86년도에 준공됐다 그러거든요. 구 영강교는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고 그게 한 일제시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좀 댕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그 앞에 보면은 파크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보기가 조금 흉물스럽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서에 나와 있다시피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오신 분들이 또 와서 그 벤치 앉아서 잠깐 쉴 수도 있고 다음에 영광을 또 볼 수 있는 그 장소로 마련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영순교로 있거든요. 예, 영신에서 이제 폰에 넘어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다리를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정비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통행료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영순교로 경관 조명과 함께 다리 군데군데에 벤치를 설치한다면은 주민들이 다리를 오갈 때 잠시 쉬면서 영광을 조망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실시 설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서 그 상황에 그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구 영강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예? 네. 예,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관상 좀 아름답게, 그죠? 야간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거나 또 낮에는 도색을 좀 이쁘게 해서 예?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방면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다음은 영순면 임업지구 통합하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순면 임업지구 통합하천사업의 현대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문경시는 영순면 이목지구가 지역 맞춤형 통합발전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4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수 안전성 확보, 환경 및 수질 개선, 신수 기능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사업 규모는 총 584억 원으로 정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저수 호환, 스마트 관문, 생태원, 자연하원, 물맞이 마당, 캠핑 장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면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사수, 사업 신청서 제출, 환경부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기본 구상 초안 작성 등의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최근 답변에 따르면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 보조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2025년 설계비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와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사업의 일정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지구 통합하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이목지구에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당초 국고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4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향후 국가하천 치수 부분에 대하여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본 사업 내용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순면 이목지구 통합 하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가 22년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그 맞습니다. 당시 안전진흥가 계시는 거 어디 계셨어요? 제가 선정할 때 그 환경부 물정책과장 시장님과 같이 만나 가지고 그렇게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답변 내용이 위에 같은 내용 같으면 국가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서 중앙부처의 부처 간의 그 용어 같은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따왔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봅니까? 도심지에 하천이 이제 치수가 아니고 이제는 치수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수 쪽 그러니까 도심지 가까운 지역에 하천의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도시민들이 조금 더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우리 모정공원처럼 그런 그 도시민들이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환경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그 환경부에서 만들었는데 그 기재부에서 이제 그 선정된 걸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기자부하고 협의 도중에 일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낙동강이 개발 안 된 곳은 문경밖에 없습니다. 안동, 상주, 김천, 구미, 대구 밑으로 다 개발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살려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 공모사업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 되면 다른 부서들도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노위 위원이시면서 우리 상주 문경 위원장이신 이미자 의원님씨라고 소통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 선정 심사할 때까지만 있다가 문경으로 가간 바람에 그 안전재난까지 아니 그때 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번에 우리 당정 협의할 때도 이미자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그때 임재환 의원하고 저하고 머리 깎고 가자고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재환 의원님이시라고 국회의원님이시라고도 상의를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런 시정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정 질의 질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소통이 부재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보다 저는 주월산보다 우리 지금 여기 마지막 남은 낙동강의 보루, 문경, 이목지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답변 달랑 한 장 이거 이게 답변 내용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자 의원님이시라고 국회의원이시라고 네, 상의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영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감 마성 농아미 지역구인 황재영 의원입니다. 다음은 복명산 출렁다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명산 출렁다리는 지난해 12월 준공 이후 문경읍의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방영된 TV 프로그램 1박 2일에 문경편에서 소개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들로 SNS 홍보로 인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명산 출렁다리는 현재 단산 모노레일을 대체할 문경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수의 급증에 비해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주차 공간입니다.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주말마다 혼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렁다리 주변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출렁다리 인근에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명산 출렁다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면산 출렁다리가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폭증한 주차 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입구 인근에 임시 주차장 열면 신북천 둔치의 주차공간 32면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방된 주차 공간에는 증가된 주차 수에 대응하기 어려워 주차 공간 부족과 일대의 불법 주정차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교통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복명산 출렁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적정한 부지 물색 및 예산 편성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복명산 출렁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천 2동 4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문경의 한 운수법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의 위반으로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85조 면허 취소 등의 조항과 시행령 제43조 사업면허 등록 허가 취소 및 사업 정지 처분 기준 및 그 적용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사업면허 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수법인으로서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규정을 어기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에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로 생업을 잃게 될 30여 명의 택시기사들의 생계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운수법인 소속 37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시민 및 문경 방문객에 겪게 될 불편 또한 우려가 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행정처분으로 택시 운행 대수 감소에 따른 불편 및 택시 기사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의 위반으로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통해 면허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해심받았습니다. 저희도 택시 기사분들의 생계에 관하여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처분에 대하여 재량의 여건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개인택시의 면허가 취소되어도 운수종사자의 종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법인으로의 취업이나 개인택시를 양수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30대가 감차될 경우 시민 및 문경 방문객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되어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사분들의 주 운행 구역을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건 개요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저게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게 이 관련 업무 부서에 오기 전에 발생된 거였지만은 그 제가 쉽게 말한 거는 뭐 집 관련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게 제기가 돼서 지금 올해 5월달에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확정 판결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예, 확정 판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총 운전 기사가 몇 분이십니까? 지금 30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38명 맞죠? 38명입니다. 회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벌금 회사는? 지금 대형 운수는 300만 원. 업체 이름은 거론 안 해도 됩니다. 아, 예. 그 운전기사들은 뭐 개별적으로 틀리던데 예. 뭐 최고 700만 원까지 있는 거 맞습니까?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이루고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게 지입제가 부단 이 특정 회사만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뭐 그 뭐지 서류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든 택시 말고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우리가 폐강 이후에 운수업체가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물론 법을 어긴 거는 명의를 도용한 거죠. 어긴 거는 사실입니다.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분들이 종사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우리 문경시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꼭 이 지위 말고도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걸리면 너도 당해봐라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서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은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나름의 억울함이 있는 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연장생산에서 우리 이제 감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차에 대한 특정 대수 용역을 해서 27년도까지 총 57대를 감차해서 204대를 이제 적정 규모로 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30대를 이상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연차별로.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택시가 몇 대냐면요. 한 212대인가 있어요. 42대. 네, 242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 지금 뭐 유동인구가 조금 불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에 대한 어떤 그 운행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 불만족인 사람들이 있는데 또 감차도 하고 결과적으로 200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오히려 시민이나 우리 문화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에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진행이 하게 되면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이렇게 감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감차가 그때 당시에 계획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은 협의가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총 204대까지 그 적정으로 용역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당 부분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교통 대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기존에 보조금 받은 것도 그럼 다 환수합니까? 지금 그 보조금이 그러니까 그 운수업체가 그렇던데 개인은 한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가 말씀한 자료에 여기 다른 첨부 자료인데 그 기존 보조금도 불법적인 집행이었으니까 당연히 다 환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중으로 우리 그 기사분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꼭 우리 시민의 어떤 교통 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개인 택시를 양수받아서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힘들 거라고 봐요. 아무쪼록 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갖고 우리 오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교통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먼저 문경시 산양면 방곡리 583-4번지 영광대교 방면의 가감 차선이 짧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영광보행구 개장 이후 차량 통행량이 증가해 가감 차선 연장이 필요합니다. 문경시 모전동 150-8번지 윤지 교차로에서는 상주 방면 유통구간이 없어 운전자가 먼 거리를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유턴구간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 모전동 987번지 시민운전 사거리와 문경시 점천동 83-1번지 중앙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이 짧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운전 사거리는 각종 대시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차선 연장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 정비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과 문경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통 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객의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양면 방곡리 583-4번지에 위치한 영광대교 방면의 경서로 가감 차선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 보행교 개장 전후의 교통량 비교를 위한 교통량 조사, 교통 역량 평가 등을 관련 전문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친 후 변속 차로의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및 안전, 교통 체계 개선 해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 교차로 유턴 구간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턴 구간 신설은 교차로가 있거나 3차로가 확보되어야 유턴이 가능하나 교통 전문기관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운장 사거리와 중앙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이 짧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에 관해서는 현재 도로의 구조와 선형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의 개선과 도로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사실로 이게 집행부 답변 내용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답변서 낸 시장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모두 다 그냥 검토하겠다, 뭐 노력하겠다. 어떻게 시원한 답을 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에 답변상에. 예. 그리고 제가 그 윤지교차로 유통구간이 있잖아요. 예, 유통구간이 우리가 보면 동로, 삼북, 산양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가 저 윤지교차로 가기 전에 유통구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요 답변 내용에 보면 요 3차로 확보가 되어야 유턴이 가능하다 이렇게 났어요. 근데 우리 신영강교 교차로에 신영강교 사거리 있잖아요. 그게 3차로인데 거기는 보니까 유턴 구간이 있더라고요. 와서 그리고 지금 구간에 우리 윤지 교차로도 보면 3차로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은. 요 답변 내용은 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위치가 달라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위치에서는 요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석기 좀 해주시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유턴을 하려면 그 장시장이 그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 저편에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유턴을 해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선 구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문경 장인철에 나오는 그 구간도 너무 짧아요. 가감 차선이. 예, 알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긴밀하게 그죠?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영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감 마성 농아미 지역구인 황재영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흑악가의 역할과 문제점 보완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흑악가를 신설하였습니다. 흑악가 신설의 주된 이유는 분산된 인허가 업무를 통합하여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 기간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가 신설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허가가 신설의 본래 목적은 인허가 절차를 간편화하고 인허가 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허가 부서의 물리적 통합만 이루어졌을 뿐 질적인 변화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4년 1월에 허가가를 신설한 파주시의 사례입니다. 2024년 1월 허가가가 신설된 이후 7월에는 민원 행정 서비스 257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신청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5일 이내에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친 후 시합한 결과를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민원에게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24년 7월 시행 이래 1년 동안 제도 준수율은 99.7% 달하며 인허가 처리 기간은 평균 41일에서 18일로 단축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인허 부서 신설과 함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경시에서도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서 신설에 그치지 않고 절차와 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인허가 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가의 역할과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가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가에서는 인허가 업무 중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4개 법률의 주요 업무만 통합하여 놓은 상황으로 4개 법률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인허가 처리는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 사항만 23개가 있으며 인허가 의제 사항에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 소방협의, 에너지 전략 계획서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철도 보호지구 행위 신고 등 많습니다. 최종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이들 인허가가 협의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나 허가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3개 팀의 업무에 한정되며 그의 사항은 타 부서 및 소방서, 에너지 검토기관 등의 종전처럼 협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허가 관련 조직이 4개과 허가 총괄과 허가 1과, 2과, 3과 16개 팀 82명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 허가과는 15명이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257 제도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인력 구성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2026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켜 전국 지자체는 인력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가부서 증원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허가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 변경 시 허가부서 인력 증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가 신설된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제도 개선 및 선진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대내 협의 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인허가 시간 단축에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련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가의 역할과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황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황재영 국장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해 주셨고 질의할 내용도 없지만은 허가가에 관련돼서는 지금 허가가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가에 속해서 있죠. 도시가에 있던 게 허가가로 개발행위 허가는 그 허가가로 건축위원회도 그렇습니까? 건축가에. 건축은 건축가에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허가가로 못 넘어옵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가 자체 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가에서 건축 그 주무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넘어가고 뭐 못 넘어가고 그런 게 법적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가에 들어가면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큼 걸리죠? 이게 뭐 건축 뭐 개발행위라든지 산지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는 처리가 가능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소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뭐 비해편제라든지 소방 그 부분이 예. 시간이 언제 정도까지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요 파주시처럼 가능은 한데 그것만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우리가 허가가를 신설한 이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앞으로도 허가가가 우리 문경 시민들이 정말로 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편리한 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호 의원님. 지금 추가로 질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질문하세요. 답변 중에 국장님 네. 앱도 한번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예, 우리가 주차장 앱을 지금 도시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앱을 통해서 지금 주차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만차가 됐는지, 몇 대나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해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지난 8월 26일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은 경기도 주차 정보를 이제 티맵하고 서로 결연을 해가지고 주차장 거기는 많죠. 아무래도 경기도는 1202곳을 지금 연동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 세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요즘에는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3, 4 주차장 쪽에다가 앱을 좀 설치해서 그분들이 미리 주차장 파악을 해서 3, 4 주차장에 대고 그 다음에 걸어 올라가면서 상가를 둘러보면서 또 상가를 둘러보다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도 또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현재 4주차장 외에 이제 또 5주차장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제 케이블카라든지 거기에 나중에 관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선진 문경으로 가고 있는 우리 시에서 다른 관광지보다 좀 앞서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네네.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의 분들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4, 5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면 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다들 앞쪽에만 빨리 가서 차를 대려고 하다 보니 좀 상가 쪽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헤아려 주시고 네. 앱 설치가 시급하다는 거. 네, 적극적으로 애써보겠습니다. 네,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